네, 라이프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전 노래하는 하원율입니다. 네, 첫 곡으로 김동률 씨의 점프라는 곡을 들려드리게 됐는데요. 가사를 여러분도 보시고 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루한 일상 또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진짜 나를 찾고자, 진짜 나를 찾았으면 좋겠다 라는 가사를 담은 곡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들으시더라고요. 다들 박수는 치시는데 기계적으로. 네, 그래서 좀 당황을 했는데 어떠셨나요? 좋았나요? 네, 별론가 봐요.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네, 왜 사냐고 묻거든은 이제 라이프 콘서트의 주제죠. 오늘만의 특별한 주제는 가족이라고 들었어요. 혹시 여기 가족별로 오신 분들 손 한번. 오, 네,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네, 사실 가족이라는 그 주제가 좀 저에게 있어서 딱 들었을 때 좀 예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가족이 정말 소중한 존재, 그리고 내 울타리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참 아픈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정사 없는 가족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저에게도 저만의 가정사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 주제를 딱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이야기로 어떤 공감을 가져야 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첫 곡은 그래도 첫 곡부터 막 가정, 막 엄마, 막 아빠 이런 얘기 나오면 되게 암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밝게 시작을 해봤고, 두 번째 곡으로는 이제 연사분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살짝 조금 가라앉히고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는 곡을 준비해보고자 라디씨의 엄마라는 곡을 준비했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없네요. 노력해야겠어요. 네, 그 곡은 이제 되게 엄마라는 그 참 울컥한 단어를 조심스럽게 그리고 또 깊게 표현한 곡이라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라디의 엄마 들려드릴게요. 처음 당신을 만났죠. 만나자마자 울었죠. 기뻐서 그랬는지 슬퍼서 그랬는지 기억도 나질 않네요. 들을 것이 없었기에 그저 받기만 했죠. 그러고도 그땐 고마움을 몰랐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네요.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난 무엇을 드려야 할지. 엄마 나의 어머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가장 소중한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은 나의 어머니. 힘드셨다는 거 이제 알아요. 나 때문에 많이 우셨죠. 그땐 왜 그랬는지 몇 번이나 그랬는지 기억도 나질 않네요. 내 작은 선물에 너무 감동 마세요. 당신은 나에게 세상을 선물했잖아요. 잘할게요. 내가 잘할게요.
사실 저도 같이 강연을 듣고 울컥하고 그래서 지금 노래가 걱정이 돼요. 생각 없이 강연을 계속 이렇게 듣고 있어서 중간에 몇 번 울컥해가지고 참 값진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어떤 한 방송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힘들 때 힘내란 만큼 잔인한 말이 없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 딱 요맘때쯤에 방송에서 이제 탈락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겹쳤었어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고, 진짜 나는 밝은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락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괜찮은 척을 해도 괜찮아지지 않을 만큼 힘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많이 의지하던 분이 그렇게 힘내라고, 그만 털고 일어나, 이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들을수록 그래, 처음엔 힘내야지, 그래 내가 이제 털고 일어날 때가 됐지, 이게 4개월 동안 악순환이 되다가 한 번은 그만 좀 털고 그만 좀 해라고 저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순간 제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속상해서, 난 힘 안 나는데 왜 자꾸 나한테 힘내라고 하냐고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4개월이 지나고 아까 이제 강연 때 말씀하셨던 주위에 있는 전문가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한 분이 나타나서 저한테 힘들었지? 고생했다. 괜찮아. 라고 딱 말하는데, 그 4, 5개월 동안 묵혀놨던 게 확 풀리는 거예요. 아, 공감이구나. 내가 원했던 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4, 5개월 동안 죽음도 참 많이 생각을 해봤고, 왜 내가 살아야 하지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참 많이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딱 하는 그 말을 듣고, 아, 나도 공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게 되겠다. 그러면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을까? 난 아직 어리고 말을 잘하지도 않고 경험이 많지도 않고. 그때 이제 딱 생각난 게 음악이었더라고요. 그 음악을 가지고 좀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겠다. 당장 처음 보는, 여러분 저랑 처음 보시잖아요. 처음 보는데 대뜸 나타나서 나랑 대화할래요? 이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처음 보는 이 자리에서 제게 여러분은 다수지만 여러분은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그분들에게 노래로 편하게 얘기하면은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는 이제 엄마라는 곡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엄마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고 또 공감을 할 수 있게끔 노래를 불러드렸는데, 저한테 있어서 유독 엄마도 참 가끔 보면은 정말 사랑하지만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런 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가끔. 근데 아빠는 더 아프고 더 좀 쓰라린? 아빠랑 지금 이제 저에게 있어서 나름 저만의 가정사에서 아빠와 같이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가정의 믿음이 깨지는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엔 아빠가 너무 미운 거예요. 왜 그 신뢰를 깨버리셨을까? 너무 큰 실수를 하셨고 너무 많은 아픔이 있었고, 그래서 원망을 참 많이 했어요. 왜? 대체 왜? 이랬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서 제가 방송을 하게 되면서 집이 파주인데 왔다 갔다 하기 너무 머니까 아빠가 항상 데리러 나와주시는 거예요. 거의 2시간 되는 거리를 매번 이제 왕복을 하면 4시간인데 그걸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때 제가 이제 17년, 18년 살아오면서 아빠랑 했던 대화보다 훨씬 많은 대화를 했어요. 그 2시간 동안 차 안에서. 그렇게 한 달 반 동안 제가 몰랐던 아빠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대화가 뭔지 알게 되고, 그렇게 집에 돌아가서 엄마랑 대화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진짜 가족이 이거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자기 자신한테도, 그리고 오늘 집에 돌아가서 혹은 전화 통화로라도 가족에게 또는 자기 자신에게 고생했다, 힘들지, 괜찮아 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힘드실 때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그 사람에게 고생했어 라는 말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언젠가 여러분 주변에서 항상 여러분을 보시고 고생한다라고 말씀하실 부모님이 계시고, 직접 표현은 못하시지만 항상 마음속으로 응원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에겐 유독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인 아버지라는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차례만 남았는데요. 사실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첫 곡하고 엔딩곡을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내가 어떤 얘기로 시작을 열어서 어떤 얘기로 마무리를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 저도 음악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통과 공감을 모토로 삼고 음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들려드려야 혹은 어떤 얘기로 얘기를 해야 대화가 잘 통할까 혹은 공감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박효신 씨의 해피투게더라는 곡을 그냥 한번 이렇게 재미삼아 흥얼흥얼 부르다가
가사를 봤는데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린 내가 성장을 해서 뭐 비록 넘어질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겠지만 같이 나아가자 라는 내용을 담은 곡인데, 사실 살면서 어떻게 행복하기만 하겠어요. 행복한 날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그런 날도 정말 많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잔머리를 굴린 게,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너무 아플 때를 준비를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즐기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할 때 즐기질 못하고 너무 아플 때 또 아픔을 안 느끼려고 막 밀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한 말일 수도 있는데, 즐길 때 즐기시고 아플 때 그 아픔에 좀 울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저도 이제 자녀의 입장으로서 저희 엄마와 얘기를 참 많이 나눴는데, 자녀가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많은 걸 배우게 되더라고요. 넘어지면서 죽고 일어나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자녀가 넘어져서 아파하면 그냥 한번 안아주시고, 아프지? 괜찮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렇게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막 길 닦아 놓으려고 강남학원 막 보내고 막 맨날 학교 앞에 가서 차에서 기다리고 이런 건 되게 숨통이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꿈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같이 노력해 주시고, 그게 진짜 자식이 또는 저가 이제 딸의 입장으로서 참 멋진 부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원해주고 믿어주고 그런 게 참 많이 응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 사실 연습을 하고 가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엄마가 돼보고 내 자식 이제 한번 시작해볼까? 이게 아니잖아요. 내 자식부터 처음부터 자식도 부모를 모르고 부모도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모르고 그렇게 서로 많이 넘어지는 것 같아요. 많이 다투고 많이 짜증도 내고. 근데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서로 손 잡아주시고 함께 나아가자,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마지막 곡으로 해피투게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몰랐었던 마냥 웃기만 했던 푸른 하늘 닮은 꿈을 가진 키 작은 꼬마가 어느새 담을 넘는 언덕 위로 좁겠지. 작은 길 따라 어디로 가는 걸까. 작은 돌에 그만 넘어져도 일어나 다시 그 길 따라 걸어보렴. 좀 더디면 어때? 어디든 좋아. 한 걸음씩 So happy together. 너의 손을 잡아
맞닿는 인사를 건넨다. 그게 바로 너야. So happy together. 너랑 먼 여행을 떠나자. We belong together. 혼자가 아냐 영원히 너를 위해 불러주는 멜로디. 우릴 위한 멜로디. 지금 내 앞에 있네. 내가 찾던 세상. 감사합니다.